오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사례 중 아파트 누수에 관한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배책 사례는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가 48.1%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매우 편리한 주거 방법이기는 하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층간소음도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은 누수와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 집이 난방을 해서 다른 집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특유의 온돌 문화 때문인데요. 실제로 논문으로도 연구되기도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아파트의 바닥 공사 장면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배관을 깔아서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관 중 하나가 오래돼서 터지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집도 입게 되지만 이처럼 아랫집도 누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아래층의 수리비를 보상해주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다가 일어난 손해 외에도 주거용 주택의 사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남의 집 사고를 보상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볼까요? 일단 타인 재물의 손해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맞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 가입 증서에 기재된 주택, 즉 우리 집이 맞냐는 얘기인데 그것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라는 요건인데 누수를 고의로 내는 경우는 없으니까 우연한 사고가 맞죠. 따라서 아랫집의 누수를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요건을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요건인 타인에서부터 걸립니다. 사실 배상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보험사가 대신 배상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인용하는 사례는 WSS의 손철수님이 쓰도록 허락해 주신 사례입니다. 손철수님은 본인 집 화장실 누수를 수리하고 보험사에 청구하셔서 비용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비밀은 사고 경위서를 보면 됩니다. 화면은 당시 제출하셨던 사고 경위서인데 여기에 왜 배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문구입니다. 즉 우리 집의 누수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약관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상법 680조에 따라 삽입한 조항입니다. 즉 피보험자는 손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거나 경감되도록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집의 누수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가 있는데 비록 시설물 배상 책임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논리는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얘기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단독주택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아파트 누수 시에 다른 집에 끼친 손해는 일배책으로 배상됩니다. 두 번째, 우리 집은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 따라 배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가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일배책 재밌지 않나요? 다음 주에도 손해와 보험과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